대선 때 박지원하고 김무성이 유승민하고 안철수를 단일화시켜보자 이런 얘기가 구체적으로 오갔다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 진짜로 이게 가능하다는 게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당시 돌이켜보면 굉장히 충격적이었죠. 왜 그러냐면 유승민이가 사퇴를 하니 많이 그다음에 당내에서도 바른정당 내에서도 문제가 있어. 나 사퇴 안 해 씨발 이렇게 유승민이 치고 나갔었던 그 시점인 거죠. 그때 당시는 홍준표와의 단일화 이런 얘기 때문이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안철수도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와 단일화를 논의를 했었다는 게 저는 그러니까 비문연대 충격이에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비문연대. 국민의당이 그래도 민주당 계열인데 설마 바른정당하고 단일화 같은 거 하리? 근데 구체적인 이야기가 오갔다는 것이고 지금 바른정당의 유승민하고 김무성은 그런 적 없다. 왜 거짓말 치냐? 요거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당시에 이게 쟁점이 뭐냐면 한창 대선 때 후보 단일화 시기에 있을 때 주호영과 김무성, 박지원 세 명이 만나서 그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게 했다는 것이고 당시에 홍준표한테 한 대 터지고 안철수한테 한 대 터지고 유승민이 터질 때 국민들이 사실은 당시에 유승민 저 가사 되겠는데 라고 했던 거잖아요. 그런 걸 그때 당시의 상황을 돌이켜보면 충분하게 그럴 수 있었다. 당시 또 그 언론에서는 비문연대를 띄우기 시작했었고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저는 이게 굉장히 사실에 입각한 주장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박지원 전 대표가 한 토크쇼에 나와가지고 한 이야기인데요. 뭐라 그랬습니까? 김 의원과 제가 대선 때 안철수, 유승민 후보를 단일화하자는 얘기를 많이 했다. 여기서 김 의원은 김무성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네. 그런데 김 의원에 따르면 유 후보가 햇볕 정책, 대북 정책을 버리고 사과하기를 요구한다라고 하기에 제가 그러면 햇볕 정책을 추진했던 내가 탈당해주겠다라고 했다. 근데 이 대목에 굉장히 이 박지원이 원래 이제 모략의 천재인데 이 모략일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네. 이 부분을 보고 제가 이게 사실이었겠다라고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왜 그러냐면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의 일부 지도부들이 MB계의 사람으로 채워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알레르기가 있는 게 햇볕 정책하고 대북 정책이에요. 이걸 좀 확대해 보면 대구 기반으로 중심으로 한 바른정당이 굉장히 이거에 대해서 예민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지역과 정서적인 상황을 고려해 볼 때 굉장히 현실성이 있고요. 그다음에 유승민이 토론회 때도 이 얘기를 했어요. 공격의 대상이 햇볕 정책이었거든요. 예, 맞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주장과 그다음에 지역적 정서를 감안해 보면 이 문제가 비문이 통합하는 데서 가장 쟁점이 됐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거는 좀 굉장히 팩트에 가까운 주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런데 유 의원과 김 의원은 지금 보도자료를 내고 팔딱팔딱 뛰면서 아니라고. 그렇죠. 아니다고. 웃긴다. 아니라고. 그런데 왜 타이밍에 이런 발언을 박지원이 했을까?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예. 이걸 던져놓고 휴가가 벌써 핸드폰 예. 끄고 연락도 안 돼. 전화를 안 받고 있는데 바이버도 안 해. 지금 이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한 게 박지원이 이것을 터뜨린 거는 저는 두 가지를 봅니다. 하나는 문준용 씨 조작 사건, 국민의당 조작 사건의 그 결과 벌어지는 이 파장에 대해서 국민의당에 대한 사람들의 그 분노 어린 그 시선 속에서 나는 아니었어라고 빠져나가기 위한, 나는 햇볕 정책을 지지하는 사람이야, 김대중 대통령의 지지자야,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려고 하는 그런 뉘앙스 하나고요. 또 하나는 안철수가 후보 등록을 했잖아요. 안철수가 후보 등록을 한 이후로 지금 당내에서는 분당이냐 출당이냐 탈당이냐 뭐 이런 기류들이 계속 움직이고 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안철수 주도가 주도하는 세력들이 국민의당과 갈라서게 된다든지 했을 경우에 그 이후에 벌어질 수 있는 바른정당과의 합종연행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한 견제구를 던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재밌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평소에 어쨌든 박지원 의원님 보면 제 입장에서 보면 모략 정치인데 기존 정치인들이 봤을 때는 계략가인 거죠. 굉장히 영리해요. 지금 굉장히 좋은 지적을 했는데 어떤 거냐면 지금 당이 분열 위기에 있어요. 분열 위기는 대선에서 패배하고 대선 후보가 일단 숙련 기간이나 또는 반성의 기간, 분석 기간을 거치지 않고 바로 당대표를 출마해서 바른정당과의 연대를 깊게 고민하고 있고 당을 쪼개서라도 나는 당대표를 나간다 이런 겁니다. 그리고 당내 70세 이상의
언론들이 굉장히 집단적으로 반발하고 있어요, 실제로. 그리고 젊은층 청년들 있죠. 20, 30대의 청년층의 당원들이 또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내에 지지도를 조사해도 40% 초반, 초후반대밖에 지나지 않거든요. 그러면서 안철수가 당이 쪼개져도 난 당대표 나간다. 그러면서 핵심이 주제가 뭐냐면 당을 살려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쟁점으로 봤을 때 명종님의 그 지적한 것이 굉장히 적절했었는데 좀 더 깊게 분석해 보면 그러면 왜 박지원이 지금 이 시기에 딱 휴가철 시기에 던지고 휴가가 보냈느냐. 이게 쟁점인 거잖아요. 이게 쟁점인데 이 쟁점은 그냥 결론이 나 있는 쟁점이 아니라고 봐요, 저는. 그게 보면 이거는 정치의 수야 던져봤어. 그래서 바른정당과 안철수 쪽에서 어떤 반응이 나오는 것인지 그리고 우리 당내의 움직임은 어떻고 민중들의 여론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를 수렴하는 거예요. 굉장히 영악한 사람이죠. 수령해서 문을 닫아서 기자들하고도 지금 연락이 안 되는 거죠. 휴가철이라고. 그래놓고 여론을 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후에 당대표로 안철수가 당선됐을 때 당을 어떻게 쪼갤 거냐 또는 이게 더불어민주당은 들어갈 거냐 아니면 거기에 편승해서 이후에 바른정당과 거대 정당을 만들 거냐의 포석을 지금 던져놓은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이 부분은 그냥 던진 게 아니다라는 측면도 한번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 능구렁이 영감님께서 네. 그냥 던지진 않았을 거고. 분명히 안 던졌습니다. 공명심도 있을 수 있어요. 뭐 정치인들 어떤 그런 자리 가면은 비밀스러운 비하인드 스토리 좀 내놔야 돼. 거기에 어떤 강박관념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좀 저는 놀랍다는 게 물론 바른정당 쪽에서는 우리 그런 적 없어. 그런 이야기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유승민이 나는 토론을 잘하니까 지금 이렇게 이미지만 잘 심어놓고 완주하면 다음 대선에 가능성이 있다 이런 이야기까지 했다 그러는데 이제 그런 유치한 이야기를 우리가 할 일이 있냐 뭐 이런 식으로 반발하고 있고 이런 건데 상당히 충격적인 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안철수가 있는 정당 그 안철수가 있는 정당에 대한 나름대로의 마지노선은 우리는 그렇게 봤잖아요. 아무리 그래도 호남권 기반으로 하고 있는 정당인데 그 정당이 새누리당 부류 중에 일부인 곳과 연대 같은 걸 하겠느냐. 설마 이건 말도 안 된다. 호남민들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왔단 말이에요. 근데 실제로 이런 흐름이 있었다. 이거는 안철수한테는 상당히 데미지가 있을 수 있는 발언이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그게 모호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했던 게 명종님이 얘기했던 게 이게 이제 어떻게 진행될 거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이게 과거의 사건을 폭로한 것은 미래에 뭔가 얻으려는 수작이 있지 않고는 불가능하거든요. 그러면 이걸 발표한 시기가 당대표 출마 있고 곧 당대표 선거가 있어요. 그러면 이 당대표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얘기를 한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이 두 곳이 되게 좀 신기합니다. 그러니까 TK를 중심으로 한 정치 몰입애들, 저는 똑같이 하겠습니다. 지역감정 없이. 호남을 중심으로 한 정치 몰입애들. 이 두 축은 굉장히 철학적으로 출발이 달라요. 그러니까 TK를 중심으로 한 바른정당에는 사실은 이승만과 박정희를 추앙하는 그다음에 그들의 정신을 이어받아 정치적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사람들이고요. 지금 호남의 정치인은 어쨌든 과거의 탄압 속에서 김구와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정신을 이어온다는 야성의 정치를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중에 안철수란 모 사람이 껴 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는 이 양측의 구성원으로 본다면 또는 정치 철학으로 본다면 합칠 수가 없어요. 근데 묘하게 동일점이 한 가지가 있어요. 양쪽에 이명박 사람들이 끼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네요. 징검다리네. 예, 굉장히 이 이명박 사람들이 끼어 있는데 그러면 지금 당내에서 이명박이나 박정희의 정치를 추앙하지 않는 호남 정치를 실현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반발을 있단 말이에요. 이게 섞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이것이 국민의당의 당대표 선거에 영향을 미칠 거라고 예측한 겁니다. 더더욱이 예측하고 영향을 미칠 거라 예측을 하고 그 다음에 향후에 당대표 선거를 안철수가 됐을 때 몇 석 정도의 바른정당이 몇 석 정도의 국민의당의 의석이 빠져서 바른정당과 통합을 이루어서 보수 또는 우리가 말하는 그들이 말하는 보수 집결이겠죠. 우리가 말하면 MB계 사람들이 MB 게이트 수사를 방해 또는 엄호할 목적으로 몇 석이나 만들어질 거냐라는 당내의 굉장히
정책적인 지금 움직임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 봤을 때 박지원의 이 툭 던짐은 굉장한 파장을 일으킬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향후에 예측 가능한 답을 돌출해내는데 좋은 수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제 금요일 날 나간 방송에 뭐 그런 비슷한 얘기가 나왔지만 안철수는 지금 바른정당과 연대 등등에 대해서는 부정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렇게 예상을 하지 않지만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안철수가 당대표 되는 거에 대한 좀 떨떠름함 이런 게 아니겠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지금 천정배가 갖고 있는 호남 배제론 이런 것이 지금 먹히고 있는 상황처럼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안철수는 호남 떼내고 어제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자기가 주도를 했지만 대선 때 안철수는 바른정당과도 연대하려고 했었다? 뭐 그런 관점으로 한번 이야기해보고 싶고요. 탈당해주겠다라고 했다. 근데 이 대목에 굉장히 이 박지원이 원래 이제 모략의 천재인데 이 모략일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네. 이 부분을 보고 제가 이게 사실이었겠다라고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왜 그러냐면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의 일부 지도부들이 MB계의 사람으로 채워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알레르기가 있는 게 햇볕 정책하고 대북 정책이에요. 이걸 좀 확대해 보면 대구 기반으로 중심으로 한 바른정당이 굉장히 이거에 대해서 예민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지역과 정서적인 상황을 고려해 볼 때 굉장히 현실성이 있고요. 그다음에 유승민이 토론회 때도 이 얘기를 했어요. 공격의 대상이 햇볕 정책이었거든요. 예, 맞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주장과 그다음에 지역적 정서를 감안해 보면 대선 때 박지원하고 김무성이 유승민하고 안철수를 단일화시켜보자 이런 얘기가 구체적으로 오갔다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 진짜로 이게 가능하다는 게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당시 돌이켜보면 굉장히 충격적이었죠. 왜 그러냐면 유승민이가 사퇴를 하니 많이 그다음에 당내에서도 바른정당 내에서도 문제가 있어. 나 사퇴 안 해 씨발 이렇게 유승민이 치고 나갔었던 그 시점인 거죠. 그때 당시에는 홍준표와의 단일화 이런 얘기 때문이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안철수도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와 단일화를 논의를 했었다는 게 저는 그러니까 비문연대 충격이에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비문연대. 국민의당이 그래도 민주당 계열인데 설마 바른정당하고 단일화 같은 거 하리? 근데 구체적인 이야기가 오갔다는 것이고 지금 바른정당의 유승민하고 김무성은 그런 적 없다. 왜 거짓말 치냐? 요거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당시에 이게 쟁점이 뭐냐면 한창 대선 때 후보 단일화 시기에 있을 때 주호영과 김무성, 박지원 세 명이 만나서 그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게 했다는 것이고 당시에 홍준표한테 한 대 터지고 안철수한테 한 대 터지고 유승민이 터질 때 국민들이 사실은 당시에 유승민 저 가사 되겠는데 라고 했던 거잖아요. 그런 걸 그때 당시의 상황을 돌이켜보면 충분하게 그럴 수 있었다. 당시 또 그 언론에서는 비문연대를 띄우기 시작했었고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저는 이게 굉장히 사실에 입각한 주장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박지원 전 대표가 한 토크쇼에 나와가지고 한 이야기인데요. 뭐라 그랬습니까? 김 의원과 제가 대선 때 안철수, 유승민 후보를 단일화하자는 얘기를 많이 했다. 여기서 김 의원은 김무성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런데 김 의원에 따르면 유 후보가 햇볕 정책, 대북 정책을 버리고 사과하기를 요구한다라고 하기에 제가 그러면 햇볕 정책을 추진했던 내가 대통령의 지지자야.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려고 하는 그런 뉘앙스 하나 하고요. 또 하나는 안철수가 후보 등록을 했잖아요. 안철수가 후보 등록을 한 이후로 지금 당내에서는 분당이냐 출당이냐 탈당이냐 뭐 이런 기류들이 계속 움직이고 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안철수 주도가 주도하는 세력들이 국민의당과 갈라서게 된다든지 했을 경우에 그 이후에 벌어질 수 있는 바른정당과의 합종연행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한 견제구를 던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재밌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평소에 어쨌든 박지원 의원님 보면 제 입장에서 보면 모략 정치인데 기존 정치인들이 봤을 때는 계략가인 거죠. 굉장히 영리해요. 지금 굉장히 좋은 지적을 했는데 어떤 거냐면 지금 당이 분열 위기에 있어요. 이 문제가 비문이 통합하는 데서 가장 쟁점이 됐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거는 좀 굉장히 팩트에 가까운 주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런데 유 의원과 김 의원은 지금 보도자료를 내고 팔딱팔딱 뛰면서 아니라고. 그렇죠. 아니다고. 웃긴다. 아니라고. 그런데 왜 타이밍에 이런 발언을 박지원이 했을까?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이걸 던져놓고 휴가가 벌써 핸드폰 예. 끄고 연락도 안 돼. 전화를 안 받고 있는데 바이버도 안 해. 지금 이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한 게
박지원이 이것을 터뜨린 거는 저는 두 가지를 봅니다. 하나는 문준용 씨 조작 사건, 국민의당 조작 사건의 그 결과 벌어지는 이 파장에 대해서 국민의당에 대한 사람들의 그 분노 어린 그 시선 속에서 나는 아니었어라고 빠져나가기 위한, 나는 햇볕 정책을 지지하는 사람이야, 김대중